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다. 이 정도는 다들 이렇게 산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한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서히 변화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편안함에 집중하느라 장기적인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우리는 제법 오래 사는 민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수명입니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상당 시간을 크고 작은 질병과 통증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질병과 싸우는 시간도 길어진 것입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의 이 간극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불균형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차이는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의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요인들을 함께 탐색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쌓인 메시지와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며 컴퓨터와 씨름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점심은 빠르게 배를 채우듯 먹고, 업무 스트레스나 답답함은 달콤한 커피나 자극적인 간식으로 풀어냅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소파에 몸을 던지고 늦은 밤까지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잠에 듭니다. 이러한 일과는 언뜻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바쁜 현대인의 전형적인 일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평범한 하루가 소리 없이 우리의 몸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되어버린 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좌식 생활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무직 종사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냅니다. 통근 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여가 시간마저도 소파에 앉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앉아 있는 자세는 특히 하체로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여 정맥순환 장애를 유발하고, 이는 다리의 부종이나 심하면
하지정맥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림프액 순환에도 지장을 주어 면역력 저하와 피로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랜 좌식 생활이 근육을 빠르게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은 활동량이 줄어들면 빠르게 위축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의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생명 유지를 위해 소모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이는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특정 암 발생률 증가 등 수많은 만성질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단순히 체중 증가를 넘어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우리 몸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식사는 종종 빨리 해치워야 할 일로 전락해버립니다. 빨리 먹는 습관은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유도합니다.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는 음식 섭취 후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식사를 끝내버리면 우리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의 식사는 소화되지 못한 채 지방으로 쉽게 축적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이 낮아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 우리 몸은 점점 지방을 저장하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즉, 많이 먹지 않아도 쉽게 살이 찌고 한번 찐 살을 빼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칼로리, 고당분, 고지방 식단은 염증을 유발하고 장 건강을 해치며, 이는 다시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회복 및 재정비 과정을 거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늦게 자고 자주 깨고 전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혈압 상승, 혈당 조절 능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분비는 줄고 그렐린 분비는 늘어나 식욕이 증가하고, 특히 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피로는 쌓여 만성적인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 활동은 더욱 줄어듭니다.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 결국 모든 생활 습관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을 부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로 대부분 실천하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한 걸음부터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고강도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박수를 살짝 올리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활기차게 걷는 것, 퇴근 후 집까지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걸어가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고 이 작은 습관이 건강한 몸의 주춧돌이 됩니다. 두 번째,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식사는 때때로 빨리 해치워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최소 15분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과식을 줄이고 혈당 변화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고 식사를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숟가락을 먹고 수저를 잠시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여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소화불량과 위장장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의식적으로 식사 시간을 확보하고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하는 마음. 챙김 식사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일시간은 화면을 끄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화면을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포함한 강한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화면을 멀리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편안한 활동을 해보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다음 날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건강한 습관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흔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운동을 쉬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삼으세요. 꾸준히 이어가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전체 과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을 축적하며 자신감을 얻고 점진적으로 습관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는데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는 데는 적어도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이 10년 뒤 당신의 몸을 만든다는 것. 오늘 먹는 음식, 오늘 움직이는 정도, 오늘 자는 잠의 질이 미래의 당신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과정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무섭도록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질병의 씨앗이 되거나 혹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오늘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거창하고 힘든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습관 하나를 선택해 바꿔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 늦은 야식을 한 번만이라도 참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머리맡이 아닌 거실에 두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매일 꾸준히 쌓이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더 활력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삶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소중한 미래를 위해. 그래야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작은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을 당신의 삶에 심어보세요. 이 습관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